국세청 유튜브를 찾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공식 유튜버 김교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간 저와 함께 했던 국세상담센터의 세한남 이도원 조사관과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성란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Oh my god, I really appreciate it. 오늘 새로 시작될 시리즈가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세한남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질문을 받으셔야 될 텐데 우리 세한남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세한남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번 시리즈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바로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이 납세자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자주 묻는 그런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주제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조사관님들께서는 직접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납세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관심이 높은 주택 임대소득 정의가 뭔지 세한남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 임대소득. 자, 집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주택은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이 일부라도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주택 임대소득이 전부 과세는 아니고 비과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세가 되는 게 있고 비과세가 되는 게 따로 이제 존재를 한다면 비과세 대상은 어떤 건가요? 네,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자, 이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주택을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임대소득을 받고 이제 지금 빌려주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만 여기에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그러면 이 1주택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연간 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귀속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 개정된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2019년 귀속분부터는 이 주택임대소득 연간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이고 국내에 소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1주택자에게 발생한 그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바로 임대소득자의 주택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이라고 하면 제가 집을 전세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월세로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냐 월세냐와 무관하게 한 주택을 초과하는 그 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아주 핵심적인 꿀팁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일단 월세를 받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그 1주택이 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표를 보시면 2주택 이상을 소유를 하면서 발생한 월세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간주 임대료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게 뭡니까? 자, 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보증금이 바로 돌려줘야 될 돈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이 전세보증금을 활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근데 화면에는 간주 임대료 과세 제외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자, 아까 월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2주택 이상을 소유를 하면서 발생한 월세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비소형 주택 3채 이상을 소유를 하고 그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간주 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화면에 그 소형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소형 주택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서 소형 주택이라는 것은 이 주거 전용 면적이 이제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형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2채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간주 임대료가 발생을 했다면 그건 또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비소형 주택 3채 이상을 소유를 하고 그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간주 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 임대 소득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인 경우에 각각 이 판정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주택 임대 소득의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결국 임대 소득자의 주택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또 뭘 준비했습니까? 스피드하게 풀지 않아도 되는 스피드 퀴즈.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 수란. 너무 기초반이네. 1번이죠. 보여주세요. 자, 정답입니다. 되게 정답인데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한 채를 월세로 임대하고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일까요? 같이 풀어보실까요? 이게 약간 불공평하긴 한데 전문가랑 비전문가가 지금 대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결국 이 주택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주택 수 계산을 할 때에는 이 부부 소유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부 외 가족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임대 소득이 발생한 이 본인은 1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남편이 2채, 아내가 2채를 보유하고 모두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일까요? 남편 소유 2채는 모두 소형 주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저는 이유를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일단 2채가 지금 단서 조항으로 소형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소형주택은 주택수로 치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2채가 소형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단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3채 이상이 되어야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채 과세가 되지 않는다. 아, 정답. 그렇습니다. 자, 이 제 멘트를 다 뺏어 가셨네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용 질문. 네. 남편 2채가 만약에 월세를 주면서 임대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형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잖아요. 월세의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 2채도 과세가 될 것 같거든요. 남편 소유 2채의 월세 소득은 바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반면에 아내 2채의 전세보증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A와 B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 시 지분은 반반입니다. A와 B의 주택 수는 A와 B 모두 다른 주택은 없고 귀속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 둘, 셋. 3번입니다. 이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참고로 A와 B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의 귀속자를 A로 정한 경우에는 A의 소유로 볼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습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만큼 이번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